거꾸로 수업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문제는 1980년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자입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교과서 134쪽에서 137쪽까지 읽어주세요. 자, 다 읽어봤나요? 그러면 교과서 134쪽부터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헌법에 따른 통치가 사실상 끝나자 국민들은 오랫동안 바라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1980년 초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학생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서울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는 대도시와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물러나자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바람이 현실이 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12.12 사태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시민과 학생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교과서 135쪽을 보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 여러 나라가 민주화를 이루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던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무참히 진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2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4천여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 국민은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이는 후에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유네스코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지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결국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이어서 교과서 136쪽을 보겠습니다. 간접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제하였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노태우 여당 대표는 학생과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 직선제 등의 내용을 담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6월 민주항쟁 이후 국민들은 다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선거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선제와 간선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직선제를 하고 있지만 전두환은 당시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간선제는 직선제와는 다르게 모든 국민이 직접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뜻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당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70% 이상이 전두환이 소속된 당의 사람들이었으니까 더더욱 국민의 뜻을 반영하긴 어렵겠죠. 이와 같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은 당시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제하였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던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깝게는 5.18, 멀게는 4.19 혁명에서부터 이어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결국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은 드디어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직선제를 포함한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내게 되죠. 굉장히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되고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는 꽃을 피게 됩니다. 이어서 교과서 137쪽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1990년대에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의원, 시군구의회의원 등 지역의 대표를 지역 주민이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역 대표도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는 등 드디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